예, 11월 24일 일요일 약간 쌀쌀한 아침입니다. 주말은 대투자의 기준 한번 잡는 시간이죠. 예, 세상 돈 공부하는 스토리를 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벌써 크리스마스 이브가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예, 이렇게 2024년이 또 그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자, 올해를 돌아보면 올해 상반기까지도 매매를 좀 많이 했고 한데, 그 7월달 이후에 특히 하반기죠. 예, 매매도 많이 줄이고 선택 집중을 하면서 우리 포트를 잘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뭐 전체로 또 수익을 내면서 잘 마무리할 것 같은데, 자, 단기적으로 11월 달에 우리가 잘 버텼던 빅바이오들, 알테오젠 같은 게 좀 변동성 있죠. 예, 변동성 있어서 많이 걱정도 하실 것 같은데, 오늘 전반주 얘기를 다 드려볼게요. 자, 2025년의 연간 전망을 다 보고 정권사에서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자, 결론적으로 안 맞을 거예요. 예, 여전히 뭐 항상 매년 그랬지만 내년은 변동성이 더 많이 심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야, 또 힘들겠네, 투자도 상상이다, 뭐 난이도 이렇게 드리지만 올해 매매하는 측면에서 우리 했던 이제 연습을 많이 했잖아요. 변동성을 커버하는 연습을 하고 있는데 그 포토 내에서 오히려 또 매매 잡기가 쉬울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으로 돈이 급격히 더 쏠리고 있기 때문에, 특히 트럼프가 들어와서 더 쏠려요. AI 버블 쏠림이 되고 확산이 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럼 이게 슈팅이 됩니다. 지금 비트코인 슈팅하듯이 슈팅이 되면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해요. 제가 항상 말했던 빅스업의 사이클인데, 그 가운데서 슈팅 시는 우리는 팔면 돼요. 예, 그 가운데서 선택 집중 주도주 엔비디아 같은 거는 여전히 잘 두고 계시면 됩니다. 자, 정치나 정책적으로 트럼프가 전 세계를 또 엄청 흔들고 있어요. 특히나 내년에는 중간선거 전에 트럼프가 아마 지금 내각도 엄청 주위에 측근으로 꾸리고 있기 때문에 하고 싶은 거 다 할 트럼프,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추진력도 좋고 미국의 정부도 좋고 아까 슈팅 버블 얘기 드렸지만 다른 나라도 엄청 고생하는 거 아니냐? 근데 꼭 그렇지도 않은 게 이미 겪어봤고 빠르고 스마트한 시장이 선반영된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재정 정책과 어떤 협상의 여지는 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내년에 미국 정시가 저는 시나리오상 무서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한번 급등한 이후에 급락할 수도 있다. 버블 슈팅과 함께 쏠림 급등 이후에 급락할 수도 있다. 이런 큰 흐름을 저는 조금 보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나라가 좀 많이 힘들고 잘 버텼던 바이오가 11월 달에 흔들리고 있는데, 그런 거를 금리와 함께 한번 전망을 드릴 거고요. 자, 지금 우리나라에서 정말 힘들잖아요. 7월 달부터 빠졌는데 뭐 돌아가면서 다 빠졌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꼴찌 전 세계 그 DS 1등인 우리나라도 그래도 투자를 계속 해야 돼요. 그런 이유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거고, 가끔 띄엄띄엄 말씀드렸던 참고자산, 이 비트코인의 사이클을 말씀드리면 제가 어떤 드리는 시나리오가 좀 이해가실 거예요. 뭐 지금 우리는 갖고 있는 분들은 그냥 슈팅줄 분할 익절 30% 하시라는 얘기 계속 하고 있죠. 남들이 막 좋다 할 때 조금씩 파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마지막에 우리 포트를 한번 빅바이오, AI 반도체, 엔터 같은 거 점검을 해볼게요. 자, 편하게 들어주시면 됩니다. 어차피 내년도 준비하고 우리 포트에 대한 변동성도 이길 수 있는 우리나라 국장 그렇게 욕먹고 있지만 너무 겁내지 마시라는 얘기를 한 번 더 드릴게요. 어떤 변동이 있거나 뭔가 힘들 때 이런 게 있으면 항상 기본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하는 마인드로서 한번 정리를 쭉 해봤습니다. 투자 환경이 어떻다, 뭐 얘기 드렸던 거죠. 강강약약이다. 시장이 제일 뭐 우선이다. 뭐 사이클을 잘 타야 된다. 요한 게 있어요. 자, 주도주가 꺾일 때가 있습니다. 올해 우리가 주도주 AI 반도체, 미국, 우리나라 바이오를 주도주로 내년까지 보고 있잖아요. 이 주도주가 꺾인다는 거는 이 빅스국이 만든 주도주가 꺾일라 그러면 그 섹터나 종목이 슈팅과 피날레가 왕창 나와야 돼요. 왕창 나와야 돼요. 아직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 바이오도 그렇고 아직 안 나왔다 봅니다. 아직 슈팅 피날레 안 나왔어요. 이거의 대표적인 건 뭐죠? 2007년에 했던 엄청 우리나라, 2020년에 온갖 것 다 갔던 코로나 버블, 얼마 전에 작년이죠. 작년 7월 달에 2차 전지가 엄청 심했어요.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그죠? 그게 슈팅 피날레 나온 겁니다. 자, 그런 흐름이 나올 때 되면 왕창하고 주도주 꺾일 수 있어요. 아직 갖고 있는 주도주는 그런 게 안 나왔습니다. 그게 아니면 시장이 완전히 꺾여야 돼요. 시장이 꺾여야 돼. 2022년처럼. 근데 지금 미국도 연착륙이 꺾이진 않았고 우리나라도 횡보하다가 7월달, 8월달 이후에 꺾였지만 여전히 박스권에 있는 약한 시장일 뿐이지 완전히 끝났다 이런 건 또 아니죠. 자, 주도주 잘 가지고 계세요.
투자 환경이 원래 복잡해진 게 지금 AI 신기술이 수십 년 만에 왔다. 트럼프가 물론 더 들어오면서 정치와 정책을 봐야 되는 글로벌, 이제는 세계는 없습니다. 그런 흐름 때문에 좀 더 복잡하기 때문에 난이도는 여전히 쉽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나라 수급은 좀 위주로 말씀을 드리죠. 자, 그 다음에 금리를 떨어뜨린다 하더라도 트럼프가 들어오잖아요. 내년에 또 고금리, 중금리 유지됩니다. 만만찮아요. 자, 우리 투자는 현재 하고 있는 게 분산돼 있습니다. 최소 2개로 분산해라 말씀드리는데, 국가는 기준인 미국과 꼴찌인 한국을 둘 다 갖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갖고 있죠. 우리나라 국가는 AI 반도체, 그다음 빅바이오, 그다음 엔터도 좀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게 극과 극이에요. 진짜 극과 극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2개를 들고 있고 자식이 있는데도 완전히 사고뭉치가 있고 전교를 띄운 거 진짜 바람직한 친구가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어떤 투심이나 스트레스 관리를 좀 하라 말씀을 드리는데, 시소를 타더라도 이게 워낙 너무 이게 심한 시소니까 어쨌든 분산 잘해서 2개를 잘 좀 전체로 보는 그런 시각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투자 섹터는 AI 플러스 반도체, AI랑 반도체 붙어 있다가 트럼프 때문에 반도체 살짝 막고 있잖아요. 근데 여전히 AI 기준으로 반도체는 절대 필요합니다. 절대 필요해요. 빅바이오 아직 끝난 거 아니라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참고로 비트코인과 바닥 엔터도 이렇게 드리고 있죠. 2025년은 진짜 힘드실 것 같아요. 힘드실 것 같은데 그래도 이 변동성 이길 수 있고 슈팅 나올 때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너무 겁내지 마세요. 트럼프가 들어와서 막 변동성 생기고 하는 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고 결국은 시장을 따라가면 된다 보는데, 근데 지금 미국 경기를 잊어버린 분도 계실 거예요. 자, 바이든이 돈을 그렇게 쓰고 막 쉴드 쳤던 부분이 미국 경기가 꺾인다는 분도 있었잖아요. 올 상반기만 해도 리세션 얘기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 경기가 지금 화랑은 아니에요. 그죠? 그냥 경기 연착륙 중입니다. 소비 고용 봤을 때 경기 연착륙 중이에요. 근데 트럼프 때문에 야 규제 완화되고 트럼프 되면 온이 아메리카야. 그래서 정시와 금융이 또 쏠리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경기로 봤을 때는 분명히 경계를 갖고 계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 중요할 수도 있는데 2개 같이 보는 거예요. 자, 미국 정시는 온리 아메리카, AI 신기술의 빅테크는 다 미국에 있어. 확산도 되면서 AI 신기술은 버블을 만들어. 거기에다 트럼프 정책에 들어오다 보니까 제가 얘기 드렸던 이 스팀팩 아시죠? 스팀팩 이거 맞은 것처럼 왕창 힘이 또 다시 살아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오버슈팅이 될 수 있다 저는 봐요. 하지만 제가 민주주의가 바이든의 어떤 좌파 정책에 퇴행을 하고 오히려 트럼프 들어오면서 쏠림과 이런 자본주의 슈팅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를 몇 번 드렸죠. 그 내부적으로는 미국 경기 내부적으로는 빈익빈 부익부가 더 심화될 수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지금 또 트럼프 들어오게 되면 일기를 생각하면서 글로벌리 다른 나라들이 많이 위축되고 눌려 있잖아요. 어떻게 우리나라 더 눌려 있는데 근데 그것도 미국한테 좋은 게 아니에요. 아시잖아요. 그죠? 지금은 빨리 해서 선방이 돼서 미국이 좋고 딴 데 눌려 있지만 이런 부분이 또 돌 수도 있습니다. 자, 미국이 동맹을 후두려 까는 게 아니라 중국을 후두려 까는 거지. 비미국은 그런 카드 준 거는 협상입니다. 협상. 다 내라는 게 아니에요. 너네 알아서 기여하는 거기 때문에 협상 카드고 우리나라도 협상 가운데 정책을 만들면서 또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고 중국은 미리 또 자기가 빅부양책을 냈죠. 어쨌든 패권 전쟁 가운데서 중국도 죽지는 않을 거예요. 2년 전만 하더라도 중국 죽는다 난리였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내년에 이런 흐름에서는 겁내지 말고 보시라. 하지만 달러 금리를 제가 매크로 볼 때 기준이 엄청 떨어지진 않아요. 물론 지금 단기로는 반영돼서 올라가서 오버라 보지만 너무 크게 그 파방도 쉽지는 않을 거다. 미국 경기가 아직까지도 연착륙이고 미국 그 종목이나 이쪽 확산이 이 금리가 좀 덜 떨어지게 되면 중금리 고금리가 되게 되면 확산도 지금 아주 크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 결국은 또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미국의 정시 쏠림이 언제까지 될 거냐? 저는 그렇게 봐요. 내년 상반기 중입니다. 내년 상반기 중이에요. 자, 미국 정치도 얘기 드렸지만 2년간의 어떤 중간 선거 전에 미국이 이렇게 준비를 해서 트럼프가 준비를 해서 쏘세요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시가 선방이 되고 있는 거고 내년에 아마 하고 싶은 거 다 하다가 마찰과 변동성 때문에 아마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면 때문에 미국의 주도주가 꺾이진 않잖아요. 그래서 AI 빅뱅이 계속되고 여전히 빅테크가 지금 살짝 쉬고 주변주로 확산되는 게 보이지만
걸음 내서 놀아야 돼요. 딴 데 멀리 가시면 안 되고, 왔다 갔다 하더라도 10년 대결 AI는 제가 볼 거고요. 엔비디아가 제가 심심한데 묵직하다. 자, 엔비디아 실적이 나온 이후에 앞으로 뭘 보지? 좀 그렇잖아요, 그죠? 연말도 있고 뭐 산타를 릴 수 있겠지만, 엔비디아는 이미 블랙을 미친 블랙을 다 팔아놓고 플랫폼으로 준비를 하고 미래를 기대감 키우고 있습니다. 저 쿠다가 아니라 쿠다 2까지 보고 있어요. 거기에서 로봇 플랫폼이 뭐였죠? 그때 그루트, 그 다음에 바이오가 제일 커질 수 있는 확장 섹터라 했는데, 바이오도 플랫폼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바이오를 더 좋게 보는 거고, 엔비디아도 그렇게 살 길을 찾을 거고, 빅테크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AI가 점점 생산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미 연준 의장이 파월도 얘기를 했어요. AI를 통해서 인간의 노동이나 공급이나 이쪽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기업은 좋아요. 정신은 좋습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 어떤 민간이나 이런 고용 쪽에서는 이양도 봐야 되는 부분이죠. 자, 그리고 지금 트럼프가 들어오면서 정책이, 머스크를 수장 앉혔던 도지 정부 효율성 부서도 그렇지만, 일단 대놓고 규제 완화한다. 은행 지금 신고가 나요. AI 확장되면서 소프트웨어도 더 올라가요. 그 머스크가 들고 있는 테슬라 근처에 있는 자율주행과 스페이스X 우주 같은 게 막 테마들면서 올라가요. AI 쪽으로 확장이 더 됩니다. 저는 바이오를 보고 있지만 다음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트럼프의 규제 완화와 이 정책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정시로 쏠리는 모습이 꾸준히 나와요. 지표인 테슬라도 보고 있죠. 근데 앞에 말씀드렸던 미국 경기는 어떻습니까? 물론 지금 자본시장, 이 자산시장 효과 때문에 코인도 좋다, 정시도 좋다, 부동산 안 빠지기 때문에 크게는 좋지만, 올해 들어서 11월 대선을 준비했던 민주당의 어떤 바이든과 해리스, 재무부 장관 옐런 누님은 쉽게 말하면 죽을 정말 잘 쏘가지고 트럼프한테 갖다 준 격이죠. 이분이 썼던 정책이 뭐였습니까? 제가 경기 쉴드라도 말씀드렸던 바이든의 어떤 좌파 정책들은 어떤 밑에 하층민들이나 안 좋았던 분들한테 보조금도 많이 줬고요. 힘들고 장기로 키워져야 했던 그린 산업에 대한 IRA 같은 보조금이나 그런 자금을 되게 많이 집행을 했잖아요. 그래서 빈익빈 부익부가 그나마 조금 줄고 버텼는데, 트럼프 들어오게 되면 이게 더 심해집니다. 빈익빈 부익부가 더 심해질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민주주의가 태행이고 자본주의 슈팅이라는 얘기도 드렸던 부분입니다. 자, 결국 AI가 뭐 생산성이 어떻다, 방금 말했던 바이든의 어떤 정부 보조금이 어떻다는 부분은 소비와 고용에 영향을 줄 거예요. 지표를 다 챙기겠지만, 이런 자산 효과가 좋고 정시에는 좋겠지만, 정부가 실려졌던 내부적인, 미국의 내부적인 그런 문제에 있었을 때는 보조금과 특히 이민자를, 엄청 불법 이민자를 감안한다 했어요. 몇 번만 들어오는 거를 아예 그냥 다 막아버리겠다. 그러니까 수장을 그래 앉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노동 공급, 저가 노동 공급이 완전히 줄어들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 되면 물가에 대한 부담도 생기는 거고, 정부 고용, 그 연방 정부에 대한 것도 도지 수장인 머스크가 대규모 감축을 예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기들 정책을 쓰기 위해서 비용을 줄이는 면이 이런저런 내부적인 마찰과 변동성을 생길 수 있는 그런 트럼프 정부가 내년이 저는 될 거라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정시와 이 코인 이런 자산 효과는 버블 슈팅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주도주 내에서는 조금 더 들고 와야 된다는 그런 흐름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트럼프 정책 효과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따로 말씀 안 드리겠지만, 규제 완화, 정부 비용 감축, 도지의 수장, 정부 효율성 부서 수장 머스크가 엄청 기업처럼 대규모로 때리고 왕왕왕 줄이겠다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어제 나왔던 재무부 장관이 베센트라고 임원이 됐어요. 이분이 아마 또 인선 과정 거쳐야 되겠지만, 이분보다 더 강한 사람을 원래 머스크가 밀었거든요. 그분은 정말 트럼프처럼 하던 분인데, 오히려 저는 베센트를 걱정한 분도 계시지만 이분이 월가 출신이에요. 파월도 월가 출신이었거든요.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그나마 조금 덜 과격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연준 관세, 외교, 뭐 달러, 재정 이런 것들은 딱 트럼프랑 똑같아요. 트럼프에 있는 정책 그대로 지향하기 때문에 재무장관도 트럼프는 잘 맞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2025년 연간 전망을 세우고 있는 과정인데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큰 흐름은 미국이 버블 슈팅이 있을 수 있다. 슈팅 나올 땐 더더라는 게 아니라 분할 이쪽으로 팔자는 그런 내용이 사실의 결론이고요. 자, 지금 임기 전에, 이미 트럼프 임기 전에 엄청 증시를 흔들고 있어요. 엄청 흔들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2017년에 장이 좋았어. 달러 약세가면서 전 세계 장이 되게 좋았거든요. 2018년에 2월 달에 중국 관세를 때리면서 우장창 무너졌습니다. 미국도 안 좋았어요, 그때는요. 그런 부분을 둘 다
정책을 보면서 이미 현재 정치가 선반영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또 막 눌러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더 안 좋잖아요. 그렇다 해도 너무 겁낼 건 아닙니다. 자, 트럼프 내각을 보면서 추진력도 보지만 이 척건이나 충성파 배치하는 거는 정말 2년 동안 하고 싶은 거 다 할 그런 거는 보면서 내년을 더 제가 집중해서 볼 거고요. 그 사이에 마찰과 변동성도 분명히 있어요. AI 빅뱅 가능성의 버블 슈팅을 한번 얘기를 드렸고요. 그 위에 또 급락할 수도 있는데 잘 탔다 잘 내려오면 됩니다. 슈팅 때 잘 많이 보셨잖아요. 우리 슈팅 때 분할 입절하는 거. 대중이 반대해서 그것만 빅수급의 사이클만 이용 잘 하시면 됩니다. 자, 탑승 잘했다가 잘 하차하시면 돼요. 자, 이미 안정 투자를 하는 대표 주자인 버피동은 계속 팔고 있죠. 이분은 물론 타이밍이 1년, 2년 또 안 맞을 수 있습니다. 길게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지만 어떤 쏠림에 대한 시그널을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이제 더 슈팅되고 막판에 정말 수익률 좋을 때는 서서히 분할 익절하는 그런 시기로 계속 삼으시면 돼요. 자, 그 가운데 트럼프 들어온 이후에 비미국이 정말 힘들어지고 진짜 서바이벌의 시대가 왔습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말하는 거는 아주 강한 그런 과격된 정책들은 협상카드예요. 협상카드. 자, 너네가 알아서 기어라고 막 겁을 주고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 어쨌든 금리는 좀 빠지기 때문에 각국의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적극적으로 써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하고 우리나라 지금 안 좋은 이유가 재정정책과 경기부양책이 하나도 안 나왔어요. 하나도 안 났잖아요. 그나마 부동산 안 죽이기 위해서 50몇 조씩 매년 썼던 부동산 연착륙에 썼지만 이제는 저는 재정정책과 경기부양 그 상법 개정까지 말씀드리면서 이 공포감 바닥에서 한국을 그래도 저는 투자를 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모멘텀이 저는 생길 거라 봐요. 거기에서 외국인 수급의 변화도 나올 거라 보는 게 제 요즘 겁니다. 뭐 G2 중국은 죽지는 않죠. 빅부양책 내면서 알아서 하고 있으니까 내년을 같이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 잠깐 얘기 드릴게요. 자, 우리나라는 많이 걱정하고 계실 텐데 결론은 팔지 말고 대장주는 바닥에서 틀리지 마라. 이런 얘기를 계속 제가 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혹시 보셨어요 예전에? 미국의 중소형주 대표 지표인 러셀 잠깐 보여드릴 텐데 러셀은 우리나라 정시랑 신기하게 똑같습니다. 거의 똑같아요. 크게 보면 뭐 2008년도 뒤에 나올는지 모르겠는데 안 나오네. 왜 안 나오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2015년에 올랐다 빠지고 우리는 그때 약간 박스권이었거든요. 박스핀인데 잘 가다가 2018년 만에 살짝 무너지고 또 가다가 코로나 무너지고 2020년, 21년에 엄청 올랐잖아요. 코로나 버블장. 2020년 왕창 떨어지고 그 다음에 뭐죠? 제가 바다에 샀던 이때부터 출렁 딱 고랑파기 아닙니까? 지금 나오는 고랑파기만 했던 이 중소형주 ETF인데 2020년이죠. 그렇죠. 그러고 나서 고랑파에 계속 하다가 우리나라하고 사실 약간 디커플링이 된 시기가 이때부터예요. 보면 전형적으로 2022년도 그랬지만 이렇게 고랑파고 왔다 갔다 하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잘 가다가 이때 8월 달에 블랙 먼데이 되고 우리나라는 왔다 떨어지고 쭉 더 빠졌잖아요. 이렇게 돼 있는데 러셀만 이렇게 미국에 있다 보니까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러셀 2000도 우리나라를 버리는구나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하반기 안 좋았던 거는 삼성전자라든지 외국인이 대놓고 팼는 우리나라 수급과 투심이 너무 안 좋았던 그런 부분이라서 그렇지 결국은 전 세계 봤을 때 우리나라 코스피, MSCI, EM에서도 이 중소형에 대한 흐름은 외국인 맛집에 대한 흐름은 여전히 정상화될 수 있다 봐요. 우리나라 하반기 때 9월, 10월, 11월 달에 더 언더슈팅 돼서 빠진 건 맞지만 이 러셀과 커플린다는 흐름은 저는 여전히 보고 있습니다. 삼전도 지금 엄청 패대기 맞았지만 그때 10조 이후 나온 이후에 외국인 매도가 좀 진정이 됐잖아요. 저 11월 달에 보면 이것저것 다 돌아가면서 바이오까지 때리고 있지만 개인 투심과 수급의 심리 바닥은 제가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한 방씩 다 맞았어요. 과매도는 더 심해졌고요. 근데 외국인은 뭐죠? 안 보인 뒤에서 엔터와 자동차나 이런 또 살살 사고 있습니다. 제가 바닥을 만들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외국인들이 또 장난을 치고 있는 거지 우리나라 버리지도 않을 거고 우리나라는 꼴찌지만 절대 망하진 않습니다. 우리나라 망할 거 없어요. 이미 그 안 좋았던 흐름을 다 선반영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자, 그리고 코인을 잠깐 얘기를 드리면 자산의 빅수급 흐름들이에요.
코인을 저는 2017년부터 봤습니다. 4년마다 오는 이제 감속기야, 감택이라나? 왜 그 비트코인 줄어드는 거 있잖아요. 그 사이클을 정확하게 4년마다 지키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 2023년에도 얘들이 이제 10,000불, 20,000불 했었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훅 오르고 나서 작년에 1년 동안 계속 이랬다고요. 70,000불에서 55,000불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남들 난리 날 때 우리는 그냥 홀드 하신 분들은 갖고 있는 구간이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트럼프와 AI 관련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슈팅이 나오죠. 10,000불 전에 파시는 게 맞고, 그 내년에 버블 슈팅 나오면 나머지는 한 번 더 누리시면 되는데, 이렇게 올라가고 출렁거리고 진짜 안 좋고 죽는다 해도 사이클상 살아나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물려서 아까 러셀도 얘기 드렸지만 뭐 삼전이 어떻다,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내수가 안 좋다, 별별 얘기 다 나와도 우리나라 망하지는 않습니다. 2016년 말에도 그랬어요. 계속 얘기 드렸던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은 대장주를 잘 가지고 계시고 변동성이 있더라도 살리셔야 됩니다. 비트코인도 전략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오늘 제가 드릴 거는 바이오 얘기를 좀 드릴 거예요. 자, AI 반도체에 대한 부분은 삼전이나 하이닉스가 대장입니다. 대장이고, AI랑 반도체가 또 트럼프가 반도체 때리고 있지만 결국 하반기에 꼬여있고 힘든 반도체 사이클이 다시 저는 풀릴 거라 봐요. 아니, 밸류를 보더라도, 성장 어닝을 보더라도, 암만 TSMC 뒤에 하이닉스 우리나라 눌러있다 하더라도 밸류 너무 싸요. 내년에 계속 돈이 벌릴 거예요. 매출이 더 늘 겁니다. 하이닉스 얘기 드렸지만 올해 24조 벌었지만 내년에 35조, 45조를 기본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고요. 언제까지 눌릴 거예요. 수급과 투심 때문에. 정부 정책도 그 나올 거라 저는 봐서 이런 반도체 사이클에 꼬인 거는 뭐 삼전 엔비디아 이게 또 나오고 있죠. 삼전도 자구책 또 나올 거라 저는 보는데, 그런 면에서 힘든 우리나라 11, 12월 달은 바닥을 보면서 이 아이는 대장 위주로 가져갑니다. 딴 거 없어요. 하지만 뒤에 거 막 이런 것들은 오히려 대장이 아니기 때문에 선택 집중 측면에서는 앞에 위주로 많이 집중을 하시고요. 자, 바이오를 좀 드릴게요. 바이오는 제가 말씀드릴 부분이 좀 있어요. 자, 7월달, 8월달에도 우리가 한번 얘기를 좀 자세히 뜯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 미국의 바이오주, 미국 기준이니까 XBI는 IBB가 있어요. IBB가 뭐냐면 미국의 헬스케어, 미국의 헬스케어의 가장 대표적인 ETF입니다. XBI 먼저 볼까요? 자, XBI가 길게 보면, 자, 코로나 때 당연히 바이오 좋았겠죠. 우리나라도 바이오 사이클이 있는데 미국도 그러면 다 잘 가다가 이 코로나 때입니다. 코로나 때 바이오가 엄청 좋았다가 좋아하는 만큼 왕창 다 떨어집니다. 항상 그 슈팅 나오면 이 골은 더 깊습니다. 같이 떨어지고 똑같이 2022년에 고량 파다가 올라가기 시작하죠. 이제 서서히 살아나는 겁니다. 이제 바이오로 볼 때가 된 거예요. 작년부터. 자, 그렇게 하다 짧게 보면 올해 잘 갔어요. 잘 가다가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갑자기 11월 10일 빼빼로 돼입니다. 자, 이때부터 훅 빠지기 시작했어요. 이때 갑자기 미국 바이오가 훅 빠집니다. 이때 빠지기 시작한 게 뭐였을까요? 금리예요, 금리. 금리가 어디 갔어? 10년물 금리 보여드릴게요. 자, 10년물 금리가 지금 4.4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때가 이제 미국 금리가 갑자기 트럼프가 들어오면서 이거 트럼프 들어오면 정책 때문에 금리 더 올라가겠는데 이렇게 했던 시기였어요. 자, 금리가 원래 미국 10년 금리가 미국 경기를 본다 그랬잖아요. 자, 미국 금리가 이때 고점 쳤을 때가 2022년 9월입니다. 그때 그 레고 사태 나고 중국 망한다 했을 때, 전 세계 되게 안 좋았을 때 금리로 올라가고 안전자산 쪽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올라갔고, 작년에 이때가 언제였냐면 저 이때가 아니구나. 좀 더 길게 해야 되네. 그렇죠. 요때였고, 요때 그때네요. 요때가 이제 레고 사태 났을 때였고, 그렇게 떨어지면 장이 좋아졌어요. 2023년 좋았다가 이때가 뭐였냐면 그때 그 금리 발작 났을 때, 왜 옐런이 막 금리 엄청 찍어내고 있을 때인데, 이때 10년 금리가 5% 갔을 때입니다. 그때 10월 말에 그러다가 11월 1일 날 자, 파월이 드디어 연준 금리의 피봇을 선언합니다. 그 전까지는 하이어 포 롱거,
무조건 금리 안 내릴 거야. 물가 못 잡으니까 계속 길게 높게 유지한 거라 하다고 계속 올라가면 증시 박살나다가 이때 드디어 연준 의장이 피봇, 이제 금리가 내릴 수도 있어요 하면서 증시는 급등을 하고 금리는 급락합니다. 자, 그러고 산타랠리 만들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하다가 4월 달에 한번 올해 사실 트럼프 들어오고 한번 이러고 있는데 이 이후로는 물가 얘기 별로 안 하잖아요. 물가는 잡힌다 보지 않습니까? 뭐 트럼프 때문에 살짝 이렇게 오버슈팅은 되고 있지만 이 고점이 낮아진다는 얘기는 물가 연착륙과 미국 경기 연착륙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선반영돼서 좀 살짝 출렁거리고 있는데 이때예요. 예, 짧게 보는 겁니다. 요때 11월 11일, 11월 12일입니다. 11월 달에. 이때 올라가면서 금리 더 올라가는 거 아니야? 그러면 잘 버티던 이 미국의 헬스케어, 바이오가 훅 빠지기 시작해요.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빨리 빠졌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그 삼성 바이오라든지 알테오젠 기준으로 보고 있지만 이때부터 보시면 리가켄 바이오나 그때 얘기했던 다른 짜잘한 바이오들이 같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때는 우리 그 알테오젠 대장주가 잘 버텼어요. 한번 빅테크 빅수급도 물량이 나오긴 했지만 이것도 보여드릴까? 저는 버텼다 했잖아요. 재료들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잘 가다가 요때 물량 나온 날이 금리 맞은 날입니다. 요때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 때문에 이 다이치 상교 재료 때문에 야 버틸 거라 보고 안 팔았던 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 잘 버텼죠. 잘 버티다가 결국은 빵빵빵빵 4일 동안 맞아버려요. 수급 빠지고 바이오도 안 된다 그러고 펩토론 나오고 그다음에 코스닥 바닥에서 불안하게 만들고 이런 상태에서 미국 금리가 어떻게 됐죠? 이제 미국 금리가 출렁거리면서 부담을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도 없이 오히려 XBI나 IBB 같은 케이스는 반등을 주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수급이나 이쪽이 뭐 대주주 뭐다 별별 얘기 다 나오고 짧게 봤을 때는 알테오젠에 뭐 특허라 얘기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내가 봤을 때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금리 때문에 발작하고 우리나라 쪽으로 수급이나 투심이 망가지고 코스닥 바닥에서 놀고 있고 빠졌지만 이 AI 쪽에 가장 큰 확장 섹터인 바이오 헬스케어는 여전히 추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선반영됐다 말했던 금리가 더 치고 갈까요? 뭐 살짝 출렁거릴 수는 있겠죠. 바로 확 빠질 건 아니니까. 하여튼 그런 흐름에서 미국 증시도 확산이 좀 나오고 트럼프 정세에 대한 어떤 반장도 나오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 헬스케어가 우리나라 뭐 페이크 주고 떨어진다 해도 팔 거 아니라 봅니다. 추세가 꺾인 게 아니라 봐요. 구체적으로 특허 문제, 공장 정설 유상 영향 문제, 아니 알테오젠 문제가 없다니까요. 이런 거는요.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방금 말했던 미국 바이오 ETF에 대한 흐름, 한국 바이오 같이 빠지다가 잘 버티던 알테오젠 떨어졌던 부분은 우리나라 바이오의 뒤늦은 조정이었어요. 그 원인은 시장과 투심과 수급이 문제입니다. 수급이 문제예요. 수급이. 그 11월 달에 뒤늦은 패대기를 맞았지만 여전히 빅바이오의 흐름은 미국이든 한국이든 아직 죽지 않았다 저는 보고, 왜? 슈팅도 안 나왔고 시장도 안 꺾였어요. 앞에 말했던 주도주에 대한 흐름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2015, 17, 20 그 다음에 4년 만에 우리나라가 이 바이오 쪽으로 돈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 흐름이 그 퀄러티로도 그 다음에 질적 양적으로도 분명히 좋아진 게 확실합니다. 빅수급 빌드업되는 과정을 제가 보고 있기 때문에 알테오젠을 지금 던지시는 거 아닙니다. 그 절대 추세 꺾인 거 아니라 저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절대란 말씀 안 되지.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참고로 들어주시되 저 뉘앙스만 전달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11월 달에 뒤늦게 맞아서 우리나라 바이오가 7, 8, 9, 10, 11 잘 버텼던 알테오젠도 훅 떨어지니까 막 되게 이런저런 막 별별 얘기 다 찾고 계실 텐데 결국은 미국 수급 흐름과 우리나라 시장 자체적인 문제지 알테오젠의 문제는 아니다. 알테오젠은 무죄란 얘기를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바닥에서 대장주는 틀리시면 안 된다고 자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 코스피보다 약한 코스닥, 제가 종목까지 지수 기업 변동률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바닥 속 공포 때문에 개인 이탈했지만 코스닥도 코스피도 바닥권에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있죠. 자, 결론 내겠습니다. 미국 얘기도 드렸고 2025년에 대한 고민, 그다음 우리나라가 많이 빠져있지만 꼴찌 탈출하지 마시고 우리나라 빅바이오도 출렁거렸지만 근본 문제는 아니라는 얘기를 드렸어요. 2025년 트렌드에 대한 얘기를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렇게 뽑아오긴 했는데 막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많이 보는 책도 있잖아요. 근데 거기 나오는 우리 정시에서 볼 거는 AI 빅뱅은 계속 됩니다. 정시에서는 확산이 될 거고요. 바이오 헬스케어는 인구 구조학적이든 그 다음 정시에서 보는 섹터나 그런 흐름이든 AI에서도 충분히 대표 섹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보셔야 됩니다.
자, 가상화폐가 지금 또 엄청 개인들의 인기를 끌으면서 슈팅하고 있죠. 하지만 우리는 기다렸던 분들은 부분 익절하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내년 상반기 슈팅을 좀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에너지, 원전, 인프라, 한류엔터 바닥에서 양자, 우주미래 다 보고 있지만 결국은 내년도 고금리, 중금리이기 때문에 한방 기대감이 좋다, 규제가 완화된다, 머스크다 이런 얘기해도 결국 투자할 때는 밸류와 어닝을 꼭 보셔야 돼요. 밸류 어닝이 없는데 기대감이 앞으로 될 거라고 확확 가는 것들은 그게 쏠림의 증거입니다. 그게 쏠림의 증거예요. 버블의 증거입니다. 조심하시면서 보시죠. 자, 그래서 미국 증시는 쏠려갈 것이고 AI 빅뱅 확장은 미국 주도주 내에서 잘 가져가시고 절반 남은 엔비디아는 여전히 홀딩하세요. 하지만 버블 슈팅이 나오면 막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분할 익절하시고 그 다음에 큰 하방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를 내년에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꼴찌 국장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안 망해요. 2016년도 그랬고 2020년 말도 그랬고 항상 우리나라 외국인들 이 사이클을 만들었던 러셀 2000과도 비교해드렸던 부분이지만 이 지수 바닥권이라 보는 데서는 대장주 AI 반도체와 빅바이오들은 여전히 홀딩하시고 좀 기다려주세요. 여전히 올해 수익으로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자, 빅바이오는 여러 가지 흐름에도 4년 만에 한국 주도 섹터다. 빅바이오. 자, 여기서 모멘텀 필요해요. 이 모멘텀이 뭐냐? 이 개인들의 투심과 수급을 잡아줄 모멘텀은 정부 정책과 이 부양책, 상법 개정이든 뭐 추경을 써도 경기 부양을 하든 어쨌든 이 정부 정책과 그에 따른 또 외국인 수급이 삼전이 그런 이후에 덜 팔고 있어요. 팔진 않고 있어. 근데 수급으로 돌아서고 매수로 돌아설 수 있는 외국 수급 변화를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콘트적으로 항상 11월 달부터 그다음 또 내년에 짝수회, 아주 홀수회죠. 잘못 적었는데 홀수회 코스닥은 항상 좋았어요. 그런 면 때문에 지금 힘든 시기에 잘 전체로 포트 가지시면서 버텨주시면 좋겠습니다. 트럼프 되기 전부터 2016년 말에 공포 대자뷰를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을 드려도 힘들죠. 겪으면 힘듭니다. 하지만 전체 포트 내에서 우린 잘 가져가서 전체로 수익 낼 수 있고요. 이런 얘기 다 드렸던 부분이고 여전히 비관론과 공포 국면 그 쌍욕을 먹고 있는 우리나라 국장이지만 절대 우리는 틀리지 않겠습니다. 투자는 계속 돼야 되고요. 힘 좀 빼신 이후에 자, 우리나라 약한 11월 등락이지만 어떤 모멘텀이나 흐름을 변화를 좀 보고 있겠습니다. 12월 달에도 양보를 기대하고 있어요. 자, 구체적으로 우리는 엔비디아 절반 남은 거, 알테오전 흔들지만 계속 키우고 수익 나고 있는 거, AI 반도체 대장인 하이닉스, 그 외에 소부장들 있고, 엔터는 10월부터 이제 5만 원부터 말씀드렸어요. 엔터 JIP 제일 기준으로 말씀드렸으니까 같이 봐주시고, 자, 참고 자산인 비트코인 빠르게 또 슈팅 먼저 하고 있잖아. 얘가 빠르거든요. 그런 면에서 연습하세요. 슈팅 때 막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또 익절할 수 있는 그런 여유를 좀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제가 좀 긴 시간 또 30분, 내가 정한 거는 항상 30분이 걸리는데 막판에 조금 더 빨리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극과 극이에요. 세상은 극과 극이지만 떨어져서 양쪽을 다 들고 분산 투자하면서 여유를 가지시면 충분히 수익 볼 수 있습니다. 너무 들어가서 왔다 갔다 하지 마.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자, 미국과 한국 투자하시는 우리 투자 펠로우분들도 오늘도 같이 봐주신다고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나머지 다 쉬시고 자, 10년 대계 5%짜리 실전 투자는 꾸준히 열심히 같이 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